연이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공군기 시위 비행. 지난 10월 24일 서해 NLL 지역까지 도발 범위를 확대하며 한반도에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북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하면서 우호국인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러시아.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더욱 밀접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양국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들여다봅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과 러시아. 그 시작은 1945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당시 소련군과 평양에 입성하면서부터 맺어지는데요. 3년 후인 1948년 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양국은 사회주의 우방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옛 소련 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건 맞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거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2020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우호국과의 밀착을 통해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의 러시아를 향한 러브콜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지난 2월 28일 북한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미국 탓이라는 건데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는데요. 당시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2일 북한의 신홍철 대사는 이고리 모르골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만나 국제정세 변화의 맥락에서 양자관계를 강화해갈 것을 확인. 북한 외무성은 태양절을 기념하여 바로 전날인 4월 14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되새기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양자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국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공생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는 규탄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터넷 기반을 북한이 이용한다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북한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정보, 기술, 암호화폐 등을 탈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 달러의 외환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생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북러 공조행보에 대한 긴밀한 관찰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발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군 역시 북한의 도발 상황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